유튜브를 하다 보면 본의 아니게 어그로, 즉 관심을 끌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관심을 끌어야 사람들이 자기 영상을 시청하니까요. 저 포함해서 유튜브를 하는 사람은 자선사업 목적으로 영상을 만드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당연히 수익을 추구하기 위해 자신의 시간을 할애해서 영상을 만드는 것이고, 이것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현상이죠. 예전에 2006년 월드컵 때 UCC 열풍이 불었었는데, 결국엔 사그라든 이유가 영상을 찍어봤자 돈이 안 되기 때문에 계속 영상을 만들 이유가 없어진 거죠. 뭐 어찌되었든 유튜브 영상의 수익을 높이려면 그 영상의 조회수가 잘 나와야 수익이 올라갑니다. 유튜브 모든 분야를 통틀어서 사람들의 관심을 이끌려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부동산계에도 이런 분이 있는데요. 제가 이분을 이야기하는 이유는 결론적으로 이분이 출연한 영상을 봄으로써 수익은 이 교수님 본인만 다 가져가고 나머지 시청자는 거지로 만드는 분이기 때문에 문제인 겁니다. 안녕하세요. 온라인 건물주입니다. 작년부터 최근까지 부동산 관련 매체에 안 나오는 곳이 없는 이분을 보고 느낀 점이 참 많아서 영상을 만듭니다. 공포 마케팅을 통한 사람들의 불안한 심리를 이용해 본인의 영상 조회수를 올리는 이분에 대해 지난 10년 동안 이분의 행적을 팩트 체크함으로써 부동산 투자에 있어 신처럼 단언하는 사람들의 말을 얼마나 주의해야 되는지 알려드립니다. 본격적인 영상을 시작하기에 앞서 특정 인물을 저격하는 것에 있어 저 역시 민감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 교수님에 대한 개인적인 원한은 절대 없으며 이분의 말 중에서도 배울 만한 점도 있으나 그렇지 않은 점 역시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분의 최근 유튜브 썸네일이나 내용을 보면 공포 마케팅의 전형입니다. 이런 식으로 말이죠. 그냥 한두 개 표본 가져온 건데 유튜브에서 이 교수님 이름만 쳐도 이와 비슷한 영상 수백 개를 보실 수 있습니다. 유튜브 말고도 구글에서 기사 검색해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이분 유튜브 수십 편의 영상 및 수십 개의 기사, 댓글들을 보면 거의 종교 수준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종교가 없습니다만 사람들이 신천지에 대한 보통의 인식은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변에서 암암리에 활동하는 분들도 많죠. 하지만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대구에서 한번 집회를 한 적이 있는데 10만 명이나 모였습니다. 신천지에 대해 좋게 생각하지 않지만 저렇게 신천지를 믿는 사람이 많은 것처럼 저 개인적으로도 이 교수님을 추종하는 분들이 정말 팩트 체크를 하고 이 교수님을 좋아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유튜브 관련 댓글을 보면 교수님 덕분에 집을 안 사서 3억 벌었어요. 이 시대의 대현자, 지식이 누구보다 빠삭하신 교수님, 역시 이론 최고, 믿을 수 있는 교수님, 정말 감사합니다 교수님. 유튜브 댓글뿐만이 아니라 이분과 관련된 기사 수십 편의 댓글들을 보았고 각종 인터넷상에서 돌아다니는 이분의 영상 관련 댓글 수십 편을 참고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분은 모든 공중파를 비롯해서 각종 언론사에도 안 나오는 데가 없고 유튜브 채널에도 거의 돌려막기 수준으로 다 나오고 있는 등 정말 안 나오는 데가 없습니다. 요즘 들어 가장 바쁜 부동산 업계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아닐까 싶습니다. 언론사나 유튜브 채널 등에서 이 교수님을 왜 초빙을 할까요?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이러한 자극적인 썸네일과 하락 관련된 내용 자체가 조회수가 잘 나오기 때문입니다. 또한 교수님들 특성상 데이터들을 무지막지하게 이야기하는데 이러한 분들이 데이터를 근거로 이야기를 하면 사람들의 신뢰도가 무진장 상승하거든요. 그래서 이 교수님이 하는 말이 거의 진리인 것처럼 받아들이고요. 저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 교수님에 대한 악의적인 감정은 단 1도 없습니다. 다만 이분이 지금 하락 관련된 예측을 이렇게 잘 맞추시는 분이라면 또 각종 언론 매체에서 부동산 전문가라고 하는 분이라면 지난 5, 6년간 부동산 상승기에도 예측이 어느 정도 맞아야 이분의 의견이 객관성이 있고 신뢰도가 올라가겠죠. 그래서 이분의 지난 10년 행적을 분석하는 겁니다. 이 교수님이 2011년에 출간한 책입니다. 책 제목은 2015 버블 붕괴 그날 이유이고 목차를 보니 부동산이 하락할 수밖에 없는 33가지 이유, 부동산 침체기 대비 필수 성공 전략 수록이 있네요. 이 책의 본질적인 내용은 2015년 대한민국 부동산 버블 붕괴가 본격화된다는 내용을 담은 책이다. 아시다시피 2015년이 최근 10년 거의 부동산 최저점 시기였습니다. 이분이 말한 2015년 이후로 서울의 부동산 가격은 거의 2배가 뛰었죠. 매매, 전세 할 것 없이 다요. 추가로 다른 기사 한번 볼까요? 2016년 12월 기사고요. 2017년 부동산 전망입니다. 제목은 입주 폭탄에 금리 인상, 미분양 하우스푸어 현실로 라는 제목이네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최근 기사 아닙니다. 2016년 12월 기사입니다. 미국발 금리 인상 발표로 국내 부동산 시장도 타격을 입을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
내년 입주 물량이 넘치는 것도 시장 침체에 한몫할 조짐이다. 15일 분양업계에 따르면 내년부터 전국 민영아파트 입주 물량이 급격히 늘면서 수요가 공급을 따라가지 못해 미분양, 미입주 대란이 현실화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한문도 대한부동산학 박사회 회장은 지역별로 보면 서울보다 경기도 지역의 아파트값 하방 압력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고 내다봤다. 이 내용은 최근 기사가 아닙니다. 2016년 기사입니다. 다음 기사를 한번 볼까요? 부동산 대세 상승기인 2020년 기사인데요. 2020년 2월 20일 기사입니다. 제목은 부동산 대책 효과 추가 카드는? 인데요. 내용 보니 한문도 연세대 교수는 해당 지역의 중개업소 등 현장을 중심으로 조금씩 가라앉는 분위기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었다. 라며 호가만 높고 거래가 없어 가격 임계점이 온 상황에서 정부의 발표는 쐐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음 기사 한번 더 보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대세 상승기인 2020년 기사입니다. 2020년 8월 20일 기사입니다. 제목은 전셋값 계속 오른다? 시장 곧 안정 확실. 소제목은 공급 계획 따른 전셋값 안정은 불보듯 뻔해. 제가 이 교수님을 무조건 저격하는 것이 아니라 배워야 될 부분도 있는 게 저는 언론을 잘 믿지 않습니다. 근데 이 부분을 한번 읽어보면 한 기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한문도 교수에 따르면요. 최근 모 언론사에서 나왔던 노원 상계 주공 아파트 경우 월세가 전세보다 많다는 내용으로 보도가 됐었는데요. 16개 단지 중 1개 단지만 언급해 보도가 됐는데 독자들은 전체로 인식할 수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16개 단지 평균을 내어보면 전세 물량이 월세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제가 기사가 나온 시점에 해당 단지 전월세 매물이 얼마나 나와 있는지 지금 찾아보기는 어려워서 팩트 체크는 못했는데요. 방금 말한 이 교수의 멘트는 참고할 만한 부분은 반드시 있습니다. 바로 언론이 100% 진실을 말하지 않는다는 거죠. 모든 기사는 100% 객관성과 정확성을 담보하지 않기 때문에 비슷한 내용이라도 여러 기사를 더블 체크하거나 본인이 팩트 체크를 해야 합니다. 특히나 많은 돈이 들어가는 부동산은 더더욱 체크를 해야 하죠. 이어서 보겠습니다. 무조건 전셋값이 안정된다는 건 저는 100% 확신을 해요. 암만 데이터를 두드려도 오를 수가 없거든요. 이분이 10년 전부터 계속 해오던 소리입니다. 결론적으로 최근 전셋값이 잡힌 건 맞습니다. 잡힌 게 아니고 하락 많이 하고 있죠. 이건 누가 봐도 사실이지 않습니까? 다만 전셋값이 하락한 가장 큰 원인은 금리가 급상승해서입니다. 이러한 요인이 없었다면 이렇게 드라마틱하게 떨어지진 않았겠죠. 이러한 금리 급상승을 이 교수님이 예측을 절대 했을 리도 없고요. 이러한 금리 급상승을 예측할 수 있는 사람은 오직 신밖에 없습니다. 다른 변수로 인해 부동산 하락이라는 결과가 초래되었는데 이러한 변수, 즉 원인은 쏙 빼고 마치 본인이 완벽히 예상을 한 것처럼 이야기하고 다니는 것을 저는 좋게 볼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의 말을 맹신하는 사람들이 안타깝기도 하고요. 마지막 2020년 12월 기사입니다. 이번에는 2021년 재테크 전망 기사네요. 제목에는 역시나 부동산은 끝물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2021년은 가장 부동산 가격이 급상승한 시기인 건 알고 계시죠? 이 교수님이 한자성어를 준비를 했는데요. 어목훈주라는 말을 합니다. 생선 눈하고 진주하고 비슷하잖아요. 얼핏 보면 어떤 게 진짜인지 모르겠는 거예요. 정부 말은 안정됐다 그러는데 대책을 보면 안정된 것 같아. 제가 봐도 그렇고 내용적으로도 그래요. 장기적으로는 중장기적으로는 맞는 것 같은데 시장 상황, 언론을 보면 정신없게 이런 게 이어지니까 어떤 게 진실인지 혼돈이 오는데요. 어목원주 헷갈리는 시장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이에 MC가 한문도 교수님은 주식하세요? 라고 물어보니까 이 교수님은 많이 하죠. 많이 실패했고요. 머피의 법칙이 저한테 딱 해당이 되더라고요. 너무 신기해요. 제가 안 하려 그러면 올라가고 하고 있을 때는 내려가고 그러더라고요. 이 MC가 부동산 전문가 한문도 교수님도 주식 앞에서는 힘을 못 쓰시고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진짜 전문가 맞을까요? 정확히는 이론가라고 하는 게 맞죠. 중간에 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서울 아파트 평균 거래량이 월 4천에서 5천 건인데 갑자기 6, 7월 달에 17,000건, 11,000건 이래서 난리가 났었죠. 8월에 임대차 3법과 종부세 법안 통과하고 이러면서 거래가 절벽 수준으로 내려왔어요. 4천, 3천 이러다 저번 달 2,000건이에요. 절벽 수준인데 그건 기사에 안 나오잖아요. 제가 볼 때 언론이 좀 일반 국민들이 시장을 정확하게 접근할 수 있는 보도를 해줬더라면 지금 아까
어목 혼주보다는 덜 하지 않았을까?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아까 이야기했듯이 저는 언론사의 말도 거의 신뢰하지 않습니다. 지상파 메인뉴스 기사들도 팩트체크 안 하고 내뱉는 기사들이 생각보다 수두룩합니다. 그래서 아까 교수님이 이야기한 방송의 편향적 보도를 주의해야 한다고 했는데 이 교수님의 지금 멘트도 팩트체크 해보겠습니다. 서울 아파트 평균 거래량이 4천에서 5천 건인데 갑자기 17,000건, 11,000건이라고 했죠. 팩트체크를 해보겠습니다. 6월 거래량은 15,623건으로 17,000건보다는 1,400건 정도 적으나 그래도 얼추 비슷하기도 하고 7월 거래량도 1,661건으로 11,000건과 거의 비슷하긴 하네요. 이건 넘어가겠습니다. 그런데 8월에 임대차 3법과 종부세 법안 통과하고 이러면서 거래가 절벽 수준으로 내려와서 4,000건, 3,000건 이러다 저번 달 2,000건이에요. 이렇게 말합니다. 바로 이렇게 말이죠. 방금 기사, 즉 방송일이 12월이니까 저번 달이면 11월 달로 볼 수 있는데 11월 달에 6,296건입니다. 어떻게 2,000건이 될 수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녹화 방송이라 녹화 시점과 방송 시점이 다르다고 가정하더라도 전달을 10월달로 잡아도 4,300건입니다. 그 2,000건은 그 어디에도 없어요. 이 교수님 말처럼 정말 중요한 내용인데 기사에서 언급을 안 할 때도 분명히 있습니다. 단 이런 이야기를 할 때는 본인의 주장에 힘을 실을 때는 과장된 수치를 이야기하는 것도 옳은 행동은 아니죠.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이분이 지난 10년간 한결같이 이야기하는 건 결정적인 건 뭐냐면 살아오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저는 지금 시장은 제가 볼 때 부동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조정기로 들어가는 것 같아서 내년부터 태릉, 용산, 사당동 좋은 데가 많이 준비되어 있고 하반기 7월에 사전 분양이 시작되지 않습니까? 제가 들은 정보에 의하면 상상 이상으로 좋은 아파트가 많고 분양가가 서민들이나 중산층이 선호하는 대상이라고 전 자신하거든요. 이분은 뭔가 항상 자신을 하는데요. 이 내용들은 지난 10년간 계속 이 교수님이 주장해온 부분과 일맥상통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 교수님이 말한 사전 청약, 지금 잘 진행되고 있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부동산 상승할 때도 지금과 같이 하락할 때도 있습니다. 부동산 가격의 상승과 하락은 데이터만으로 입증되는 시장이 아닙니다. 사람들의 심리도 복합적으로 얽혀있는 시장이죠. 또한 무조건 상승론자의 말을 믿을 필요도, 무조건 하락론자의 말을 믿을 필요도 없습니다. 최근 통계청에서 2022년 출산율이 발표되었습니다. 역시 기존 세계 최저 수준의 출산율을 경신을 해서 0.78명이 되었네요. 서울은 더 놀랍게도 0.59명입니다. 매년 출산율 세계 최저 신기록을 우리나라가 스스로 갈아치우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현재 20, 30대만의 문제가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모르고 있는 게 지난 20년간 우리나라는 세계 최저 수준의 출산 국가였습니다. 즉 현재 50대 초중반 분들도 20년 전에는 30대 초중반이므로 이분들이 본격적인 출산을 할 때에도 역시 세계 최저 수준의 출산율이었습니다. 초저출산 기준이 1.3명이니 우리나라는 20년 전부터 초저출산 국가죠. 2002년부터 벌써 1.2명이 안 됩니다. 아이는 정말 갈수록 찾기 어려운 세상이 돼가고 노령화는 노인 대국인 일본의 뺨을 후려칠 정도로 세계 최고 수준으로 빠르게 진행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런 추세를 보았을 때 지역적인 특색이 강한 부동산 시장을 일단 배제하고 종합적인 관점에서 보았을 때 대한민국 부동산의 20년 후의 장기적인 시장 전망은 저 역시 긍정적으로만 보지 않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멍하니 있으시겠어요? 제가 말하고 싶은 건 초저출산율은 20년 전부터 있었던 일이고 인구 감소 관련된 이야기도 20년 전부터 지속적으로 나왔던 이야기였습니다. 하지만 지난 20년간 부동산 가격 어떻게 되었는지 제가 굳이 말 안 해도 여러분들도 잘 아시잖아요. 앞으로 10년 후면 인구 감소의 효과가 확실하게 나타난다 할지라도 앞으로 10년 동안은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아까 교수님이 어목혼주라는 말을 썼는데 공포심을 조장해 일반 대중의 눈을 흐려놓는 사람은 본인 아닐까요? 직업에는 현장직과 사무직이 있습니다. 보통 사무직 출신들이 현장직을 무시하곤 하죠. 특히나 한국은 더 심한 나라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 역시 대기업 사무직 출신입니다. 하지만 사무직에서 이론만 두드리는 사람보다 실제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의 통찰력과 현장감은 직접 겪어보지 않으면 모를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전 현장직에 있는 분들의 말을 항상 귀담아 들으려 했죠. 부동산 투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론은 박사급으로 알고 있는 사람과 실전 투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 역시 주변에 스카이 출신 대학 친구들도 많이 있고 석박사급의 동료들도 많습니다. 하지만 이 친구들이 부동산 이론은 많이 알고 있을지언정 막상 실제 투자로 옮긴 친구들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투자 수익률도 제가 제일 높은 편이고요. 실전 투자형과 이론만 박사급인 사람을 비교하면 보통은 누가 부자일까요? 이론을 많이 알고 있는 사람이 부자라면 대학 교수나
부동산 연구소에서 연구하는 소장님들이 제일 부자들이겠죠. 이야기가 좀 샜는데 언론사, 기자, 교수, 그 밖에 전문가들이 하는 이야기를 듣다 보면 물론 모든 분들이 그런 건 아니지만 생각보다 팩트체크를 하지 않습니다. 저녁 메인 뉴스 내용들도 보면 가관인 것들도 많습니다. 사회적인 신뢰도가 높은 의사라는 지위를 이용하여 방송사에 나와서 특정 제품을 광고하여 높은 광고비를 받는 의사들을 쇼닥터라고 합니다. 교수분들도 마찬가지겠죠. 사회적인 신뢰도가 높은 직업군 중에 하나니까요. 저 역시 대학 교육을 이수한 사람이지만 모든 교수님들의 말이 진리인 건 아닙니다. 정말 말도 안 되는 궤변을 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물론 좋은 교수님들도 계시고요. 제 말은 전문가라고 칭하는 사람들의 말도 한 번은 곰곰이 되새겨보고 검증하는 시간을 갖는 것이 정말로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특히나 돈이 많이 들어가는 부동산에 있어서는 이분들의 말에 의해 좌지우지 되었다가 몇 억의 돈을 날릴 수도 있습니다. 내용이 좀 길어졌는데요. 제가 예전에 보여드린 짤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드라마 재벌집 막내 아들 진양조 회장의 대사를 끝으로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